근데 내가 샀는데 다음날 허물어 주면 어떡해? 너무 낡은 거 사가지고. 그러면 그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왜요? 왜냐면은 원래 네.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꼬마 빌딩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당부 사항은 우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처음 시작을 이제 소액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단점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게 오히려 이제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건물이 낡은 것들. 네. 예, 요런 게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샀는데 다음날 허물어 주면 어떡해? 너무 낡은 거 사가지고. 그러면 그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왜요? 왜냐면은 원래 네.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땅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건물이 낡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신통치가 않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건물이랑 비교할 때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이린님이 말한 것처럼 다음날 폭삭 무너져 버리면은 철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철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 다시 설계를 떠서 신축을 하면 되죠. 새로 딱. 예, 예. 야, 이거. 그러면은 이 건물은 네. 낡은 건물이 바로 새 거로 바뀔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낡은 건물이 무너질 만큼 낡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 중요한 그렇고 거는 위치. 위치가 더 중요하다. 네, 위치가 더 중요하기 건물을 때문에. 낡았지만 그걸 리모델링 하면 되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조금 수리하면 되니까. 네, 요즘에 리모델링들 얼마든지 예쁘게 잘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예전에도 뭐 연예인분들도 막 네. 저기 압구정동에 건물 네네. 좀 허름한 거 사가지고 맞아요.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막 네. 몇 배로 또 넘겨서 팔아요. 맞아요. 네. 누가 살던 건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죠? 뭐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는 건물을 번듯하게 짓는 게 되게 네. 중요했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또 상황이 바뀌어서 예전에 조금 낡은 듯한 감각을 그대로 살리는 게 훨씬 더 집이나 건물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약간 그 고풍스러운 것도 좀 남겨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연남동이라든가 경리단길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또 뭐 한옥마을 쪽이라든가 익선동 같은 데도 가보면은 건물이 낡아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위치를 보고 건물이 좀 낡으면은 옆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새가 잘 안 나와서 싸게 파는 거니 그런 것들은 오히려 사는데 매력적인 제품이 될 수 있고 그걸 구입해서 내가 조금만 더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꾸로 옆에 있는 것보다 더 비싸고 좋은 건물이 될 수 있죠. 약간 경사진 곳에 땅이나 단독주택 내지는 이제 꼬마 빌딩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경사로에 있는 거 사면 별로 안 좋지 않아요? 네, 원래 별로 안 좋아하죠.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경사진 곳들이 실제로 건물을 짓거나 꼬마 빌딩을 현황을 보면은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다른 일반 평지보다 경사진 곳에 오르막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가격이?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가. 내가 현재 현장에 갔을 때 보여지는 게 1층인데 네. 실제로 등본을 보면은 지하층으로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땅이 경사가 지다 보니까 맞아요. 네, 여기가 지하층으로 표시가 되는데 실제 현황은 1층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쪽에서 보면 1층이고 이쪽에서 보면 지하 1층이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있죠. 그런 네.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가 좋은 거냐면은 한 개층을 공짜로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용적률이 200%거든요. 용적률이 200%라고 하는 거는 땅이 10평이면은 5평짜리를 하나, 둘, 셋, 넷, 4개 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는 4개 층 이상을 더 못 써요, 쓰고 싶어도. 그런데 지하층은 이 건축법에서 쓸 쓸 수 있는 면적에 제외가 되거든요. 뺀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용적률을 현황은 뺀다 5개 층을 쓰는데 법적으로는 4개 층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층은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평지라고 하면은 지하로 완전히 들어가니까 그냥 지하이거든요. 그렇지. 지하는 아시겠지만은 월세 받기도 어렵고 관리도 어려워요. 축축하고 막 해도 잘 안 들어오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꼬마 빌딩을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걸 구매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 또 앞으로도 꼬마 빌딩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꼬마 빌딩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당부사항은 우선 무엇보다도 우선은 시작을 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억, 3억 조금 소액에도 괜찮고요. 내가 알고 있는 동네에서 시작을 하고 대출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대출을 쓰더라도 과감하게 쓸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계획하에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지를 감안하고 그 꼬마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 금액을 감안해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을 하라.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해서 뒤로 빼놓은 물건들을 한번 다시 보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건물이 낡아서 임대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단가가 싼 게 있을 거고요.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서 그래서 싼 것들도 있을 거예요. 또 역세권이라든가 그런 종전의 과거의 위치가 좋다라는 표현들이 지금 좀 더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만 다니고 차들은 못 다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건물이 있는 곳이 좋은 곳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가 잘 알아야 될 텐데 충분히 임장을 많이 다니고 부동산 많이 다니면서 이야기 경청하고 해서 그거를 체크하면은 잘못 투자하는 일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셔야 진짜 나중에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뭐 조그만 거 하나, 뭐 휴지 하나 사는 것도 막 사이트 여기저기 막 비교하고 맞아요, 어디가 맞아요. 싼가 막 알아보고서는 막 네. 500원 싸게 샀다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네. 이거 지금 막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 공을 많이 들이시고 뭐 우리 알고 보고 이 채널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이 참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또 궁금한 거 이렇게 댓글 이렇게 달면은 그 답도 해주시는 거죠? 제가 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료 회원한테만 답하는 거 아니죠? 당신은 유료 회원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시죠? 아직까지는 댓글이 무료로 다 아직 해주. 많이 안 달리고 아직 안 있어서. 달리고. 지금은 예. 시간이 괜찮다고 하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게 좀 질문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 궁금증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알고 보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처럼 건물 없는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알고 보고 화이팅! 화이팅!